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그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에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뭐 20회 토론이냐 10번 토론이냐, 여러 가지 어쨌든 토론회가 열리긴 열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홍준표 선수입니다. 즉 홍준표가 이번 토론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홍준표는 일종의 시한폭탄인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이 적수인 동시에 또 에지테이터, 선동가, 스나이퍼, 팍팍 찌르는 칼잡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선수는요, 그러지 않아도 요즘 들어서 매우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준석하고 같이 원팀이 돼가지고 윤석열 날리기를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보수 괴멸에 앞장을 서더니 여권에서 토사구팽돼서 이제 우리 국힘에 들어와서는 또 점령군 행세를 한다. 그리고 당대표를 흔드는 게 아주 가관이다. 이렇게 딱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두 번째, 하루에 한 가지 망언, 일일 일실언 반성을 해야지 뭐 정치가 그렇게 쉽고 만만하냐 이러면서 또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철부지 정치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돌고래 쇼나 보여주고 있고,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흔들고 탄핵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양쪽 뺨때기 막 휘두르댔어요. 아프겠죠? 그 다음에 무섭기도 할 거고요. 근데 뭐 윤석열 선수뿐이겠습니까? 이번에 토론에 나간 사람들은 다 홍준표의 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선수는요, 대선 이번에 삼수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아주 치열한 당내 경선이 대선이나 마찬가지였을 때, 그때 홍준표 선수도 당내 대선 경선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명박 후보를 짓이겨놨어요. 4대강, 뭐 그 전에 한반도 대운하를 얘기를 했죠. 한반도 대운하를 한다는 거는 이 독극물을 배에다 싣고서 막 전국에다가 퍼뜨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그 후보 측에 대해서는 진짜 이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양박이다. 양아치 같은 박이다. 정말 하는 짓들을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박근혜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춘향인 줄 알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알고 보니까 향단이더라. 이런 말도 했죠. 어쨌든 홍준표 선수가 이 구사하는 공격력, 특히 말펀치 당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홍준표라는 이름이 또 남았고, 모래시계 검사, 또 스나이퍼, 뭐 여러 가지 별명으로 또 때로는 홍트럼프라도 불리고 있는 거죠. 자, 홍준표 선수가 또 윤석열 총장을 직접 대놓고 저격을 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패가 망신을 각오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무서운 동네인데 지금 집안 단속이나 해라 이러면서 또 아프게 팍 찔렀죠. 진짜 왕년의 저격수다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수, 저격수, 정치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 홍준표의 칼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것도 홍준표의 정치적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의 서바이벌, 즉 생활 능력, 굉장히 뛰어난 거죠. 어떤 경우든지 뭐 살아남아 돌아왔습니다. 지난 이 4.15 총선 때는 이 의전 황교안 대표가 자신한테 아주 두려운 존재가 홍준표 선수니까 공천을 안 준 거예요. 그럴 때 탈당을 해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나와서 어쨌든 생환했습니다. 그 생환 과정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옥에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생활 능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홍준표 선수는 우리 자유, 보수의 가치에 매우 통달해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선수의 준비된 모습이라든지 또는 안정감이라든가 그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 이런 건 홍준표 선수의 굉장한 장점이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대권이라는 거, 참 정치, 선거라는 거는 이 바람도 불어야 되고 또 운칠기상, 운이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막상 주변에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싸늘한 반응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홍준표 선수의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나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 더 씌워진 아주 처절하고 사악한 저들의 이 프레임 정치에 홍준표 선수가 저는 희생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2등을 하느냐 3등을 하느냐 뭐 이런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 선수는, 제가 홍준표 선수를 정말 아끼고 또 어떤 점에서 홍준표 선수하고 당에서 고생을 한 사람으로서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홍준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정말 낙양의 집가를 올리고 있는 오은영 박사의 말 그대로 홍준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번 대선 경선에서 최고의 성과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에 대해서 큰형 노릇을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지도 편달해주고 너그럽게 검찰의 선배로서 손잡고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 폭넓고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은 윤석열도 안정감을 얻겠지만 홍준표 선수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두 번째, 홍준표 선수의 조어 능력이라든가 말솜씨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윤석열 혼내기라든가 최재형 손보기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자신의 공약과 홍준표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이것이 세월을 통해 가지고 그냥 없어지거나 씻겨 내려가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홍준표의 따스함, 약자에 대한 홍준표의 마음씀, 배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선수는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지갑을 여는 거를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홍준표 선수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까막눈의 일자무식이었던 어머님으로부터 그 가난과,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돌봄,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보면은 자신의 배도 다시 그 옛날에 그 허기와 고통으로 복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선수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홍준표 선수는요, 공과 사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해병대 들어가서 매일매일 흠씬 두들겨 맞는데 절대로 아버지의 어떤 파워라든가 아빠 찬스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홍준표 아들이라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쓰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홍준표 선수, 스나이퍼라든가 공격수라든가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와 편먹고서 못살게 굴 게 아니라 너그럽게, 넓게, 크게, 깊게 이렇게 가는 홍준표 선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 다 홍준표 선수만 바라볼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선수나 최재형 이 선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홍준표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홍준표 선수는요, 성공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라고. 어떤 점에서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선수가 이번 경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든 또 아니든 간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격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정말 북한의 종북이 될 뻔한 대한민국을 구사일생으로
인공호흡을 시켰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거는 한 단어로 정리되죠. 홍준표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모습으로 경선에 임하는 홍준표 선수 보고 싶고요. 응원합니다.